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아래 찌뼈아래.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14강. 오늘은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스타벅스 뭐 잘 아시죠? 예. 아시는데 좀 역사를 보면 스타벅스는 1971년 워싱턴에 있는 시애틀에서 설립됐는데 3명이서 만들었는데 만든 사람의 직업이 재밌어요. 그 영어 교사, 역사 교사, 작가가 만든 회사가 스타벅스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커피를 팔지 않고 원두만 팔았어요. 그러다가 1986년도에 매장을 6개로 늘리면서 커피를 팔았고, 근데 그걸 보던 하워드 슐츠가 어설프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인수한 다음에 스타벅스를 지금 세계적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세상을 점령했죠. 아, 점령했죠. 꿀돌이 2잔 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들어있는 커피 스타벅스입니다. 오늘 2잔 먹었어. 그리고 제가 오면서 어저께 밤에 주가를 봤더니 시총이 1,100억 달러, 110조 넘죠? 예. 뭐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하다가 끝에가 막 이럽니다. 끝에가 막 이래요. 엄청나게. 막 대통령 나간다 만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담이지만 이분이 책 내는데 책을 저희가 판권을 살라다가 너무 이렇게 비싸요? 아니 너무 비싼데 너무 자기 이게 많아가지고 일단 패스했어요. 잘하셨어요.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요. 아마 그냥 나올 겁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미국 선거 선정용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가 잘 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하워드 슐츠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물러나요. 물러난 다음에 이제 박수 칠 때 떠났죠. 그래서 넘겨준 다음에도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승승장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이 계속 늘어나니까. 예, 제가 한번 책을 읽어드릴게요. 시장 가속화를 추진하는 동안, 여러분 시장 가속화라고 하는 건 뭐죠? 그 기존 제품을 새 시장에 파는 겁니다. 시장 가속화를 추진하는 동안 스타벅스의 매장은 약 9,000개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이거는 하워드 슐츠가 나간 다음에 후임자들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 이게 그냥 잘 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2004년 회계연도 총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해 약 50억 달러 기록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겉에 봤을 때는 더 이상 뭐 나무랄 데가 없어. 근데 2007년도에 위기가 옵니다. 매출 선전율이 그 업계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요. 주가가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복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복귀를 할 때 그날 제가 기억으로는 그날 주가가 8%인가 급등했대요.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좀 간지가 있어요. 스웩이 좀 있어요. 이 사람. 장난 아니야. 간지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 IQ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나 주가는 항상 정답을 얘기해 주거든요. 대부분 단기 말고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은 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2007년도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의 요청으로 하워드 슐츠가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한 게 무엇이냐면 고객들과 직원들한테 기본이에요.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이메일을 보내라. 보냈는데 한 5,000개 정도 왔다 하더라고요. 와서 분석해 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2가지로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2가지인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슐츠가 접수한 최대 불만사항 2가지는 커피의 질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많은 바리스타가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에 충분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뭐죠? 커피 파는 회사가 커피가 맛이 없어. 특별히 스타벅스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타벅스 커피가 비싸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나온 거 보니까 톨 사이즈 비싼 사이즈로 아메리카노 가격 비교한 게 있었거든요. 스타벅스가 별로 안 비싸. 뭐 이디야나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약간 프리미엄급 있는 커피 시장, 객킹이다 이제. 근데 처음에 스타벅스가 나왔을 때는 약간 프리미엄이었잖아요. 근데 뭐요? 프리미엄인데 커피가 안 맛있어.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명성을 줬던 그 커피의 맛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심을 잃은 겁니다. 여기는 영혼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10가지를 했죠? 고객 경험 다음에 고객층 침투예요. 고객층 침투는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을 파는 건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존 고객 단골 손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시하지 말라는 것의 앞부분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존 고객도 처음에는 새 고객이었어요. 그러면 새 고객이 우리의 기존 고객이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잘 나가면 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게 뭐죠? 새 고객이 우리 기존 고객이 됐을 때, 스타벅스 고객이 됐을 때 뭘로 고객이 됐냐면 맛있는 커피로 됐거든요. 근데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한 나머지 기존 고객의 어떤 취향이나 기존 고객을 했던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 어떻게 커피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케이스 스터디니까 또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여기 책에 안 나온 거 스타벅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혀가 그렇게 막 발달한 사람은 아니어서 다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또 커피 맛을 잘 구별하는 대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커피는 사실 엄청 맛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특히 해외에서 먹으면은 왜 볶아서 왔기 때문에 향을 한번 잃고 와요. 왜냐면 볶으면서 향이 커피 가게에서 아시잖아요. 향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퀄리티는 그냥 기본은 하는데 스타벅스의 핵심은 이게 아주 잘 말해준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저는 이제 스타벅스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서 그거 보면서 놀렸거든요. 영국에서 카페라떼를 먹던, 사우디아에서 카페라떼를 먹던, 서울에서 카페라떼를 먹던 맛이 똑같아야 된다가 스타벅스의 핵심이에요, 사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커피의 질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게 엄청 맛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컨트롤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스타벅스의 철학은 우리는 어디서나 똑같은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전 세계로 퍼진 매장이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은 땅덩이가 또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패했다는 거는 여기서 그래서 스타벅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스타벅스의 영혼을 잃었다고 그렇죠. 표현한 거예요. 예.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고급지다. 좀 더 극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좀 더 극진적으로 커피를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대부분 모릅니다. 몰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말씀드렸는데 커피의 맛을 높였다고 하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워드 실축하는 게 커피만 했던 게 아니라 바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맛은요 혀가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봅니다. 근데 커피는 구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쨌거나 아무튼 커피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수집한 다음에 하워드 슈처가 아주 그냥 스웩 아주 멋진 일을 결과적으로 멋진 일을 해버렸죠. 실시합니다. 뭐냐면 미국에 있는 7,000개의 매장을 일시적으로 문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커피 교육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울인 커피의 맛을 되찾는다라는 것들을 만방 얘기를 하죠. 그 닫으면서 그때 날린 금액이 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600만 달러면은 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72억이잖아요. 요즘 돈으로.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재무적으로 똑똑한 겁니까? 그렇죠. 스타벅스가 문을 닫으니까 그러면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미친 듯이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스타벅스가 문 닫았습니다. 끝. 그러고 끝내겠습니까? 왜 닫았는지 말해줄 거 아니에요.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문을 닫았다니까 아까 고 작가님이 말한 거랑 연결되죠. 커피 맛은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팅하면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산 훨씬 비싸잖아요. 이 자연산이랑 양식이랑 이렇게 그 눈 가리고 테스트하죠. 심지어 뭐가 많이 나오는지 양식이 맛있다고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자연산을 먹겠어요? 기분 탓으로 먹는 거예요. 기분 탓으로요. 그냥 벌써 바리스타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죠. 또 기존 고객이 역시 소울이 돌아오고 하워드 실제 대박이네요. 반성적 사고까지 그렇지. 재무적 사고 플러스 여러분 성공은 하나만 해서 안 된다고 우리가 하는 거 아죠. 두 개 합친 거예요. 반성적 사고 플러스 재무적 사고까지 딱 게임 끝낸 거예요. 게다가 저희 여기는 안 나오지만 1초열장에는 저희가 재무적 사고에 스타벅스 예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에다 뭐까지 말씀드렸냐면 하워드 슈트가 그 리더십 컨퍼런스를 엽니다. 아마 3일 정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전 매장에 있는 매니저를 다 불러요. 한 다음에 거기서 스타벅스의 정신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고 리더십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그때 깨진 돈은 3천만 달러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저번에 쉑쉑 할 때 그 말씀하셨죠? 그 하우슈츠가 직원 1등, 고객 2등 그 말씀하셨다 하셨죠? 이게 그 이렇게 힘들면 주가가 떨어지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주들이거든요. 주주들이 하우슈츠를 이렇게 쪼는 겁니다. 야 직원 복지 좀 줄여라.
주가 더 떨어지는데 무슨 복지비를 계속 하냐? 보험비를 왜 주고 이렇게 하냐? 좀 줄여라 하니까 하우슈처 뭐라고 해요? 이거 절대 손대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네가 우리 거 팔고 나가라고. 절대 직원 복지는 줄일 수 없다고. 직원이 행복해야 뭐요? 고객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우슈 좀 대단한 사람이지. 스웩이 좀 쩌나. 나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이 책 읽으면서 체인지 그라운드의 영상을 한 달 안 올리면 우리 뉴스에 나오려나? 아직 그래서 내가 결론낸 게 그럴 일은 없으니까 계속 올려야지. 우리 회사가 조 단위 이상은 돼야지만 뉴스가 되지. 나도 고민을 했다니까. 2년 안 올리면 나오려나? 그럼 뭐 먹고 살지?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구나. 욕 먹을 수도 있어. 왜 영상이 안 올라? 이 새끼는 게을러졌다고 초심 잃었다고 욕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자, 책에서는 하워드 슐츠가 회사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 조치들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처음에 그 매장문 닫은 것도 얘기해 들었고 이메일 받은 거 얘기해 드렸죠. 그다음에 뭘 했냐면 더욱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낡은 금정 등록기와 컴퓨터를 교체했다. 여기 조금 또 케이스 스타니까 플러스 알파. 여러분 요즘에 한국 스타벅스는 아예 현금 거래를 안 하는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장에 있는 모든 에스프레소 기기를 정교한 스위스제 마스트레나로 교체했다. 고객 보상 카드를 발행했다. 모든 매장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했다. 냄새가 커피 향을 누릴 수 있으므로 따뜻한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를 메뉴에서 뺐다. 우리나라는 있는데. 네, 바리스타에서 매장 안에서 원두를 갈도록 지시했다. 30분 이상 방치된 커피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폐기했다. 고객과 고객 욕구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 블로그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를 운영했다. 2013년까지 15만 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모았고 그중 277개를 실천했다. 중요한 거는 하우스 하나만 한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버리는. 우리나라는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드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왜 좀 나온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제 그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 스타벅스 커피 약점을 공략을 할 때 원두를 볶아서 들어오니까 향을 잃는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B급 커피지 분위기로 먹는 거다. 리저브드 해갖고 완전 초고급 그렇죠. 라인을 세워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진짜.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고객진 침투랑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배울 게 뭐냐면 우리가 좀만 잘 나가면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로스 IQ가 높은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오히려 그걸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죠. 처음에 새 고객이었다가 우리의 단골 손님이 됐던 기존 고객이 됐던 그 사람들이 왜 됐는지를 항상 잊으면 안 되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느꼈던 고객 경험을 일관되게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영업일수록 기업일수록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 고객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줬다가 좀 잘 나간다고 뭐 이렇게 으름장 피고 말투도 다 달라주고 막 다 튕기고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케이스를 또 뭐가 있냐면은 고객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객이 또 주주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 회사는 이제 이름 거론 안 할게요. 모 회사인데 이 그 일반인 개미가 많은 그 회사예요. 주식의 최대 주주가. 그래서 여기가 그 주총이 좀 축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CEO 회장들이 와갖고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그날은 근데 제가 왜 이 회사 실명을 안 말해? 이 회장이 문제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명까지는 안 말하고 근데 왜냐면 분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근데 이제 이 주총을 하는데 여기는 막 유모차도 끌고 오고 그래요 주총에. 우리나라에서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이제 그 회장이 유럽으로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주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회장 없이 주총하자고 이제 파티처럼 하는데 갑자기 회장이 탁 스크린에 등장하는 거예요. 유럽 시간으로 3시인데 새벽. 유럽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주총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고 등장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고객 경험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주가 고객이라니까요. 맞아요. 개미 고객이 맞아.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키려고 조금 되게 특이해요. 우리나라 주총치고는. 우리나라 주총 되게 형식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이게 고객 경험을 만족시키는 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잘 나가요 실제로. 그 회장이 한번 미친 짓 한번 하긴 했는데 잘 나가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스타벅스 사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무슨 사례죠? 쉑쉑버거 그다음에 세포라 사례 보면서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고객 경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케이스스터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고객 레드불일 침투 거예요? 레드불이죠. 네. 레드불. 여러분들 레드불은 이제 잘 아시죠? 레드불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